차가운 공기가 조정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울리는 정적 속에서 강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 JK그룹의 총수 차진욱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서연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지루한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짜증이 엷게 서려 있었다. 조정위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낭독하는 합의사항은 서연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이미 빛이 바래고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얼룩진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녀의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가장 바라는 일일 테니까. 차진욱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미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두 분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의 마지막 질문이 울렸다. 차진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매끄러웠다. 마치 오래 준비한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다. 그에게 이 결혼은 이미 끝난 막이었고 자신은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된 주인공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진욱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의 옆에 놓인 서류로 향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종이 몇 장. 그녀는 그를 사랑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야망은 컸지만 가진 것은 없었던 청년 차진욱을 만나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과 경력을 기꺼이 포기했던 날들을,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는 알기나 할까. 1년 전 JK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 차진욱은 마이크를 잡고 성공의 비결을 연설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저명 인사들 앞에서 그는 한 여자를 단상으로 불렀다. 윤미래, 그의 애인이자 그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칭하는 여자였다. 서연은 그저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 자리에 제 구원자를 소개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윤미래 실장 덕분에 JK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욱의 목소리는 찬사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미래에게 쏟아졌다. 그의 아내인 서연은 그림자 속에 버려진 채였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진욱에게 물었다. 우리 사이는 대체 무엇이냐고.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은 총수의 아내로서 품위만 지키면 돼. 그 이상을 바라지 마. 미래 씨는 내 사업적 동반자이자 영혼의 파트너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다시 현재의 조정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지 않으리라. 그녀는 조정위원을 향해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 차진욱이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서연이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추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서류가 그녀 앞으로 건네졌다. 펜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이름 3글자를 써 내려가는 동안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 헌신, 배신, 분노, 그리고 체념. 하지만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은 하나의 결심으로 응축되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명을 마친 서연은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 한 번도 차진욱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의 환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차진욱의 아내 강서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현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삭제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차진욱은 서연이 떠난 조정실에 잠시 홀로 남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다. 걸리적거리던 아내를 떼어냈고 이제 사랑하는 미래와 함께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일만 남았다. 그는 서연이 위자료와 약간의 재산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원래 그런 여자였으니까.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존재감 없는.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내면을 가졌는지, 자신의 성공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녀에게 빚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는 곧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닫게 될 것이다.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서연은 멀리 보이는 JK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남편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심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서연은 미래를 그렸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당당히
세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차진욱과 윤미래가 자신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몇 배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서연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화려했던 총수의 사모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은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고 새로운 계획을 위한 비밀스러운 요새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대신 간결하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JK그룹의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차진욱은 몰랐지만 서연은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다. 결혼 전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받던 인재였다. 그녀는 진욱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는 감각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총수의 아내라는 위치를 이용해 JK그룹의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 그리고 차진욱의 약점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정보들은 JK그룹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서연은 먼저 J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JK건설부터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JK건설은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부실 채권을 안고 있었다. 차진욱은 이 사실을 숨기고 외부에는 성공적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윤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부풀리고 진욱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했다.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유령 컨설팅 회사의 이름으로 해외 투자 전문지에 JK건설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기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되자마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JK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차진욱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당황했다. 그는 이것이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포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그들의 추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진욱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윤미래는 그의 곁에서 괜찮을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이 위기 또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JK그룹의 협력업체 비리,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민감한 정보들을 하나씩 언론에 흘렸다. 정보들은 교묘하게 가공되어 마치 내부 고발자의 소행처럼 보였다. JK그룹은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차진욱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차진욱은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함께한 충직한 비서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불안과 분노는 고스란히 윤미래에게 향했다. 그는 미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하냐며 소리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불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미래는 그의 비난에 당황하면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요새에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JK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관련 뉴스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아직 멀었어. 차진욱, 이건 그냥 전차의 요리에 불과해. 메인 디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복수의 꽃은 이제 막 그 도끼 어린 꼬리풀 펼치기 시작한 참이었다. 차진욱이 자신의 구원자라 믿었던 여자는 사실 그의 파멸을 이끄는 사신이었고 그가 하찮게 버렸던 아내는 그의 숨통을 끊을 심판자였다. 강서연이 사라진 삶은 차진욱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완벽한 해방감을 만끽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거실, 거대한 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윤미래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은 야경보다 더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진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잔을 부딪혔다. 땡! 하고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울렸다. 미래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기댔다. 아니, 회장님의 위대한 제국을 위하여. 전 그저 곁에서 빛을 더할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그의 자만심을 어루만졌다. 진욱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강서연과의 결혼 생활은 숨막히는 갑옷과도 같았다.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고 예측 가능한 반응만이 돌아왔다. 그녀의 조용한 내조는 언젠가부터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미래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 야망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에게 강서연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었다. 이혼 조정실에서의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마지막까지 초라하고 약한 모습.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 처박혀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이나 흘리고 있겠지. 그는 서연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그녀의 평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잡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에 스스로 감탄했다. 다음 날 차진욱은 JK그룹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윤미래를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본부의 본부장,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에 회사 내부는 술렁였다. 수십 년간 회사에 몸담아 온 원로 임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총수인 그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는 못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욱은 참석한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대 권력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오늘 이 자리는 JK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미래 부사장, 준비한 자료를 발표해 주시죠. 그의 지시에 미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발표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신흥국에 대규모 바이오테크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페가수스였다. 그녀는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다.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막대한 시장 잠재력, 그리고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수익.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곳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평생을 재무 분야에서 보낸 박진수 부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막대하고 현지 정세의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는 진욱의 최측근이자 창업 공신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용기 있는 상무가 덧붙였다. 과거 사모님께서 이런 종류의 대규모 해외 투자에 대해 항상 현금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분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건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진욱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강서연 씨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녀의 소극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그의 질책에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진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압도했다. 시대는 변했소. 위기는 곧 기회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제자리 걸음할 생각이 없소. 이 프로젝트 페가수스는 JK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발판이 될 거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소. 그의 선언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프로젝트는 진욱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미래는 진욱의 집무실로 따라 들어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역시 회장님은 위대하세요. 그 늙은이들의 반대를 단번에 제압하시다니. 그들은 회장님의 원대한 비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칭찬에 진욱의 기분은 다시 하늘을 날아갈 듯 좋아졌다. 그는 미래가 건넨 프로젝트 최종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 서명 하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강서연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윤미래라는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그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진욱은 미래에게 최고급 스포츠카와 강남의 고급 빌라를 선물했다. 그는 언론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렸고 사교계 파티에 당당하게 그녀를 파트너로 대동했다. 사람들은 총수의 새로운 연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아부를 보냈다. 진욱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그는 가끔 강서연의 소식을 궁금해했다. 비서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히 작은 오피스텔에서 칩거하고 있는 듯 했다. 진욱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꼴 좋군. 내 그늘을 벗어나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지. 그는 그녀가 평생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썩어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차진욱이 서명한 바로 그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둔 내부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심지어 JK그룹의 재무팀마저 간과한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그녀는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다. 유미래, 역시 당신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구나.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사업 계획서 곳곳에는 교묘하게 부풀려진 예상 수익과 의도적으로 축소된 리스크 평가가 숨어 있었다. 특히 현지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유령 회사였다. 막대한 투자금이 그 회사를 통해 어디론가 사라질 구조였다. 차진욱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여자에게 제대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사실을 지금 당장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섣부른 공격은 그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줄 뿐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가장 깊은 곳까지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절망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진욱은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성공적인 시작을 자축하기 위해 초호화 요트 파티를 열었다.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초대되었고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차진욱과 윤미래였다. 미래는 여신처럼 차려입고 진욱의 곁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즐겼다. 진욱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JK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나의 영원한 뮤즈 윤미래를 위하여.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진수 부회장이었다. 진욱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이 좋은 날에?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에서 우리 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욱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소리쳤다. 그깟 보고서 하나에 뭘 그리 호들갑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조용히 처리해.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완벽한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흠집을 내려는 자들의 시기, 질투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세뇌했다. 그의 환상은 견고했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윤미래가 속삭이는 달콤한 말만을 믿었다. 그가 쌓아 올린 허상의 성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그 균열 속으로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차진욱이 허상의 파티를 즐기는 동안 강서연은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상류층 사교계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강서연을 장사 지내고 한나 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가 설립한 작은 컨설팅 회사 솔로몬 솔루션즈는 서울의 낡은 상업지구 눈에 띄지 않는 건물 7층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최신 사양의 컴퓨터 몇 대와 거대한 멀티 스크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가 전부였다. 화려했던 총수 사모님의 공간과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서연은 이곳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전쟁을 위한 지휘 통제실이자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필라테스나 요가로 우아하게 몸매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킥복싱과 근력 운동으로 스스로를 단련했다.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날릴 때마다 그녀는 차진욱과 윤미래의 얼굴을 떠올렸다. 땀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이성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야만 이 힘든 싸움을 버텨낼 수 있었다. 외모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 길었던 머리는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잘랐고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활동성이 좋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모노톤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선택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인 온화함 대신 예리한 분석가의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한나 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혼자서는 거대한 JK그룹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JK그룹과 차진욱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해왔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김정현 부장이었다. 그는 한때 JK그룹의 가장 유능한 재무팀장이었지만 차진욱의 분식회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당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이사로 일하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 나타난 김정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총수의 전 부인이 자신을 왜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JK그룹의 내부 비리가 담긴 USB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안에는 김 부장님께서 쫓겨나신 진짜 이유와 차진욱 총수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김정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런 걸 저에게 왜? 대체 목적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 그리고 정의 구현입니다. 저는 차진욱이라는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김 부장님께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김정현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내 결심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현을 시작으로 서연의 연대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JK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회사가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 JK바이오의 임상시험 부작용을 은폐하려다 해고된 연구원, 차진욱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압력으로 쫓겨난 기자까지. 그들은 모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패배감과 분노를 사귀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 각자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JK그룹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난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총수의 전 부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서연을 중심으로 굳게 뭉쳤다. 각자가 가진 정보와 경험, 그리고 인맥은 솔로몬 솔루션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해고된 연구원은 JK바이오의 신약 개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고, 기자는 언론계의 내부 생리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포할 방법을 제시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연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막대한 자금을 그냥 묵혀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주식과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 그녀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몇 달 만에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났다. 이 자금은 그들의 활동 자금이 되었고 앞으로 JK그룹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할 실탄이 될 예정이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솔루션즈의 사무실에 모든 팀원들이 모였다. 사무실 중앙의 거대한 멀티 스크린에는 J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 회의실 같았다. 서연은 스크린 앞에 서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를 앞둔 장군처럼 당당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사업 계획서를 띄웠다.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차진욱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녀는 김정현과 함께 분석한 프로젝트의 허점과 법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브리핑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흥분이 교차했다.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브리핑을 마친 서연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김 부장님은 재무 데이터 분석을, 박 기자님은 언론 접촉을 맡아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차진욱과 윤미래,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고 JK그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와 신뢰로 뭉친 하나의 군대였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JK그룹의 로고가 보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차진욱, 당신의 파티는 이제 끝났어. 재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마침내 날갯짓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불꽃을 품은 그 날갯짓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부패한 제국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전 개시일의 새벽, 솔로몬 솔루션즈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영과 그녀의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JK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JK화학이었다. 과거 JK화학은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이 사실을 내부 고발하려 했던 한 직원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가 바로 서연의 팀원이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은밀함과 정확성이었다. 전직 기자였던 박민주는 대형 언론사가 아닌 탐사보도로 명성이 높은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원하는 전직 JK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조작된 데이터, 내부 보고서, 그리고 불법 매립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포함된 완벽한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기사는 월요일 오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지만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JK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홍보팀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위기관리팀은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차진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관련 임원들 전부 소집해 이따위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들은 전부 목을 날려버리겠어. 그의 분노에 찬 고함에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잠시 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진욱의 질책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욱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집어 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꼴들이오. 일개의 인터넷 언론사의 그룹 전체가 놀아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내부 정보 유출자를 당장 색출해내.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놈들 회사 차원에서
고소해버려.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때 윤미래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진정시켰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흠집내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 그룹의 성장을 시기하는 경쟁사의 소행이겠죠. 그녀는 능숙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척하며 진욱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일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하시죠. 그리고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을 겁니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제안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위기관리 매뉴얼이었지만 진욱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들렸다. 진욱은 미래의 말에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역시 미래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윤 부사장밖에 없군. 당신 말대로 처리하도록 하지. 법무팀과 보안팀은 총동원해서 배후를 캐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찾아내면 내 앞에 끌고 와. 그는 여전히 이 사태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의 서막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JK화학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 전체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JK그룹의 도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들은 JK그룹의 등급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태는 진욱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솔로몬 솔루션즈의 사무실, 서연과 팀원들은 멀티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 그리고 당황하는 JK그룹의 대응, 불법 매립으로 해고당했던 팀원은 자신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예상대로군. 차진욱은 이 일을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관리 실패로 보고 있어. 윤미래의 대응 방식도 전형적이야. 그들은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공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었다. JK그룹의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고 차진욱의 오만하고 예측 가능한 반응 패턴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 앞으로의 공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첫 전투의 승리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략 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보드에는 JK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JK화학의 로고 위에 붉은색으로 완료라고 표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다음 목표를 향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페가수스라고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정찰은 끝났습니다. 서연이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시간입니다. 다음 작전은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비자금 통로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주가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룹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암살자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첫 번째 돌멩이는 잔잔했던 호수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바위를 던져 호수 전체를 뒤엎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진욱은 아직도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환상의 성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JK 화학 사태가 겨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무렵, 차진욱은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사태를 완벽히 수습했다고 믿었고,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큰 성공을 보여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이미 다음 폭풍이 맹렬한 기세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솔로몬 솔루션즈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서연과 그녀의 팀은 JK그룹의 심장부인 프로젝트 페가수스를 겨냥한 2단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무 분석 전문가인 김정현은 마침내 프로젝트 투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동남아시아 현지 파트너 기업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곳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공격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박민준 기자는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경제 전문 통신사에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사기성을 고발하는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제보에는 유령 파트너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와 자금 세탁의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가로 퍼져나갔다. 이와 동시에 서연의 팀에 소속된 천재 해커는 JK그룹 내부 서버에 잠입했다. 그는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실제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실수로 전체 임원에게 공유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윤미래가 그동안 보고했던 장밋빛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막대한 손실과 공사 지연을 알리는 참담한 내용의 진짜 보고서였다. 차진욱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국제 금융 뉴스를 통해 터져 나온 기사는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내부 보고서 유출로 인해 임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쏟아졌다.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JK그룹 본사 총수 집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진욱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하다던 프로젝트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의 고함 앞에 윤미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우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소행입니다. 현지 파트너가 이렇게 부실한 곳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진욱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의 구원자는 이제 무능하거나 혹은
사기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속았다고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책임진 사람이 그런 말로 변명이 될 것 같아. 진욱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 혹시 처음부터 날 속인 거 아니야? 그의 눈빛에서 살기마저 느껴졌다. 미래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회장님. 전 정말 회장님의 성공만을 바랐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들의 다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는 자금난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내부적으로는 임원들 사이에서 윤밀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과거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에 불만을 품었던 원로 임원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예전처럼 진욱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박진수 부회장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회장님, 더 이상 윤미래 부사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페가수스에 대한 외부 특별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에 많은 이사들이 동조했다. 진욱의 독단적인 경영에 눌려있던 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진욱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가까스로 이사들을 진정시키고 감사는 내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후였다. 그날 밤 진욱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미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이제는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강서연. 늘 조용했지만 가끔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하던 그녀. 그녀는 항상 무리한 해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 당신의 성공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지어져야 해요. 모래 위에 성을 쌓아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그럴 능력도 배짱도 없는 여자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 폭풍의 눈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후회의 전조가 차가운 비가 되어 그의 심장을 적시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은 차진욱의 마음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그는 더 이상 윤미래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다. 그는 남몰래 국내 최고의 정보 회사를 고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통화 내역, 자금 흐름까지. 동시에 그룹 내부 감사팀에는 프로젝트 페가수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샅샅이 재검토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윤미래는 자신을 향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차진욱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시도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충성하던 상대, JK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차진욱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는 곧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정해. 넌 아직 쓸모가 있어. 차진욱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그것만 처리하면 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지. 미래는 위험한 임무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서연의 해커는 진작에 윤미래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녀가 태성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차진욱이 고용한 정보회사에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를 가장하여 이 정보를 흘렸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차진욱의 집무실 책상 위에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미래의 진짜 신상 정보,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기업들을 파산시킨 과거 사기 전과 기록들, 그리고 태성그룹과의 비밀 계약서 사본, 수년에 걸쳐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까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젯밤 그녀가 태성그룹 실장과 나눈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서 파일을 재생했다. 차진욱 그 멍청이는 내가 자기 구원자인 줄 알아요.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구원자,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뱀이었다. 그는 강서연을 버리면서까지 그녀를 선택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에 그는 말을 잃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비서를 통해 윤미래를 호출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가 평소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진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 심연과도 같은 그 눈빛에 미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진욱은 말없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미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변명하려 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회장님, 이건 음모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진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뺨을 내리쳤다. 닥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날 능멸해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어.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네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 그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처절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그의 믿음 체계는 완전히 박살났다.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공은 사실 타인이 설계한 함정 위에서 춘춤에 불과했다.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왕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꼭두각시 광대였다. 그를 조종한 것은 바로 그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여자와 그 자신의 눈먼 욕망이었다. 진욱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다. 이 여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다시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경찰에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 여자를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비명을 지르는 미래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다. 미래가 사라진 집무실에 진욱은 홀로 남았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를 내쫓던 날, 그녀의 슬프지만 담담했던 눈빛.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배신자로 만들었고 아내를 적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는 그 자신이 있었다. 구원자의 진짜 얼굴은 파멸이었고 그 파멸의 문을 연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제 그는 진짜 심판자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윤미래의 배신은 JK그룹의 치명타를 날렸다. 프로젝트 페가수스는 천문학적인 빚더미로 전락했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다. 차진욱은 무너져가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다. 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총수는 이제 고립무원의 배 잔병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회사인 솔로몬 솔루션즈는 여러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JK그룹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절망에 빠진 주주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운명의 날,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차진욱과 그를 따르는 몇 안 되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박진수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들과 성난 주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욱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았다. 회의는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차진욱은 필사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그녀의 팀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사회가 그녀를 소개했다.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는 RS 캐피탈리의 아시아 대표 한나강 대표님입니다. 차진욱은 무심코 여자를 쳐다보았다. 짧은 머리, 차가운 눈빛, 압도적인 카리스마,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익숙한 얼굴의 윤곽, 그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 서연.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회의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놀란 시선이 단상으로 향하는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강서연. 아니 한나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본 후 차진욱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JK그룹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JK그룹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차진욱의 경영 실패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와 재무 자료를 띄웠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숫자로 증명했다. 차진욱 총수는 개인적인 감정과 사적인 관계로 인해 회사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실패는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윤미래의 사기 행각과 태성그룹과의 커넥션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차진욱이 얼마나 무능하고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겼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달간 JK그룹을 뒤흔들었던 모든 사건들, JK화학의 비리 폭로부터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내부 고발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차진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내년이 감히 무슨 꿍꿍이로 어스타 노동디사티마하.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김정현 부장과 박민준 기자를 가리켰다. 저들은 차진욱 총수의 불의에 저항하다 쫓겨난 피해자들입니다. 저는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망가져가는 JK그룹을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차진욱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모든 힘과 권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하찮게 버렸던 아내가 사실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경영권 인수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주주들은 파멸 직전의 회사를 구할 유일한 희망으로 강서연을 선택했다. 차진욱은 그 자리에서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서연은 승리자로서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퇴장하는 차진욱의 뒷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고요한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대결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진 제국을 재건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강서연은 JKT 그룹의 새로운 총수로서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차진욱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 이름을 솔루션 원 그룹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 윤리 강령을 선포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차진욱과 정반대였다. 독단적인 결정 대신 투명한 소통을, 측근 정치 대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김정현 부장과 같이 억울하게 쫓겨났던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서연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했다. 부실 계열사들은 과감하게 정리했고, 비자금 통로로 이용되었던 유령 회사들과의 관계도 모두 청산했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결단력에 직원들은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반면 차진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장직,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프로젝트 페가수스와 관련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미래를 찾아갔다. 혹시나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이제 와서 여긴 뭐 하러 왔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는 악을 쓰며 그를 저주했다. 내가 당신 같은 멍청이를 사랑했을 것 같아. 난 처음부터 당신의 돈과 권력만 보고 접근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그녀의 잔인한 말들은 진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결국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 간신히 실형만은 면할 수 있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대신 도시 외곽의 낡고 작은 임대 아파트가 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보냈다. 텔레비전을 켜면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인터넷을 켜면 조롱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그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술에 취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망령처럼 그를 찾아왔다. 특히 강서연과의 기억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 따뜻한 격려, 그리고 현명했던 조언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내팽개쳤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이자 그의 폭주를 막아주던 마지막 브레이크였다. 그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지혜를 무시했다. 구원자는 애초에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구원자의 손을 뿌리치고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후회는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이 이끄는 솔루션원 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산업으로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편했다. 회사는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고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가는 안정되었고 직원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늦은 저녁, 차진욱은 동네의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식당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는 강서연의 모습이 비춰졌다. 단상에 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차진욱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 저 영광은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걷어차 버렸다. 화면 속의 서연은 그가 알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선 강인한 리더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벌은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렇게 빛나는 사람을 놓쳐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 지독한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다.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술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힘없이 식당을 나와 어두운 밤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의 파멸은 완벽했고 그의 후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가 버렸던 아내는 그의 세상 전부였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린 남자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서연이 이끄는 솔루션 원 그룹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과거 JK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그룹의 이름으로 대규모 사회 공헌 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녀는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화려한 경영인의 모습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간식을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룹의 CFO가 된 김정현 부사장이 함께했다. 그는 서류 가방 대신 아이들을 위한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가 가장 편안해 보이십니다. 김정현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어쩌면 제가 회사를 이끄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복수는 파괴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건설했다. 그녀와 함께했던 동지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박민준 기자는 그룹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투명 경영을 이끌었고,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연구원은 신약개발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초라한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쓴 인부들 사이에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차진욱이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월의 풍파는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과거의 오만했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땀 흘려 번 일당으로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값싼 소주를 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인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눈에 거대한 빌딩 외벽에 걸린 광고판이 들어왔다. 미래를 건설합니다. 솔루션 원 그룹. 광고판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강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후회라는 이름의 덩어리였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내던지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과오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쏟아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어두웠다. 그에게 구원은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참회의 시간뿐이었다. 강서연은 보육원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었다. 복수의 연쇄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삶에는 창조와 희망의 선순환만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닌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